다른 변수로는요, 일부 지역에서의 후보들 간 단일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모레가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지금 꼽히고 있죠. 하지만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보선에 이 범보수 후보 단일화, 그리고 울산시장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범여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모두 멀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범보수 후보들이죠. 바로 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 선거전 시작 전부터 최대 쟁점으로 꼽혀왔었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 한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면서 이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2강 구도를 굳힌 상황이지만 이 박민식 후보는 아예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의미 자체를 부인하며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입장은 확고부동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 언론 전문가들, 지금 북부 여론조사는 표본이 이미 오염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진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엉터리 수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오늘 보수 재건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드랍을 해야 된다. 그분은 굉장히 차이가 떨어지는 3등 후보 아닌가요? 이기는 보수 후보로서 저 한동훈이 유일합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는요,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막판에 지금 암초를 만난 건데요. 민주당의 김상호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당연히 진보당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지난 24일 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빠졌다며 이러면 민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락 경위를 확인해 보니 진보당에서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이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요, 민주당 측에서 특별히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양당 합의하에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민주당 김상우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가 자기한테 불리할 듯 하니까 중단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종우 후보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을 했고요. 오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단일화는 어렵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사실상 여론조사는 파행되고 단일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일부 지역에서는요, 범여권 또는 범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결국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 사실상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그 전날인 바로 모레까지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기자들이 전해드린 대로 지금 부산 북갑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택 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의 재보선 지역이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지금 범여권 내지 범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막판 변수 뭐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단일화 이제는 그냥 뭐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말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부산 북갑과 평택 의뢰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상 그 단일화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초반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특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 진영의 후보로 지금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박민식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와 있어요. 지금 양 후보 간의 그런 감정 싸움과 그 골이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상호 간에 대해서 뭐 보수의 배신자라든가 아니면 부산의 배신자라든가 그렇게까지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특정 후보가 아마도 큰 차이, 여론조사 결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평택을도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지금 민주 진보 진영의 여러 후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 진영의 후보, 유이동 후보가 두드러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주 진보 진영 간의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해서 평택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도 저는 적절해 보여요. 아마 많은 후보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두 지역의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울산시장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미 한 차례는 진행을 했고요. 한 차례가 지금 중단된 것뿐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저는 충분히 민주 진보 진영 간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단일화를 시도해 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거의 없어서 저는 뭐 부산 북갑이나 평택을 둘 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단일화 되려면 오늘까지는 합의를 하고 내일 모레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이미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2강 일약 구도가 바뀐 상태고요. 일중이라고 저희가 보통 일중. 표현합니다. 네. 네네. 하여튼 여하튼 뭐 1강 두 사람이 이제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거의 뭐 서로 경쟁하는 이런 구도로 좀 짜져 있는 상태에서 박민식 후보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효과가 있으려면 아름다운 단일화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 감정을 풀고 좀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진쪽 어떤 지지자들이 상대 후보를 밀까 이런 것 때문에 효과가 없다. 저는 오히려 이제 부산이든 다른 지역이든 이미 후보 그 지지자들이 거의 본인들의 마음을 결정한 상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본인의 사표를 원치 않기 때문에 좀 이길 수 있는 후보한테 좀 몰라주는 전략적 어떤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평택을 같은 경우는 작은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멀어진 이런 분위기이고 본인도 이제 보수의 강한 보수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사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단일화의 어떤 촉발, 방아쇠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제 황교안 후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이용호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두 패널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나온 그 국정 지지율에 대한 그 조사 결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